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 철입니다. 오늘은 제98회 방송으로 우파가 옳다 제5편 반문연대가 아니라 우파연대가 답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반문연대의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로 국민의힘에게 서울시장 후보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안철수 하면 이제 문재인과 박원순을 등장시킨,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서울시장으로 장기간 집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좌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활동하던 안철수가 갑자기 반문연대를 내세우더니 이제 국민의힘에게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철수는 기회를 포착하는데 능력이 있다. 자신의 기회가 아니라 그 상대편에게 기회를 몰아주는 역할로서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 안철수가 제안한 소위 반문연대가 성공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자, 반문연대라고 말하면 문재인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 문재인의 인간성 또는 문재인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반문연대 하면 문재인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가 40%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는 애초에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의 41%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지지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 반문연대의 지지세는 상대적으로 40% 내외 정도의 문재인 지지를 빼면 60%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반문연대 지지세가 합쳐지면 당연히 뭐 서울시장 아니라 그 누구도 당선은 따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실제적인 그 표로 이러한 그 결과가 나타날지 전문가들은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죠. 심지어는 어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지자체 중에서 기초단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 후보로 여당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크게 요동칠 수 있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결코 야당에서 아무리 반문연대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다시 제3의 후보로 나와서 실패했다가는 영영 정치권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도 이번에 마지막 수다하고 생각을 하고 아마 국민의힘에게, 즉 우파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에게 단일화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가 생각하고 지금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이 중도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45회 방송에서 중도 확장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도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 중도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말에 대해서 기억을 하십니까? 저도 어느 정도 정치판에서 이제 생각과 또는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격 또는 그 이념의 특성, 이런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렇다면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권이 정권을 잡을 시에 내세웠던 죄송합니다.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 이것이 바로 그 중도거든요. 왜냐하면 좌파였던 그 노동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이요.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게 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이 중도의 정치적 이념과 정책은 과연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도 중도라고 하는 의미를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중도는 다시 말씀드리면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권이 말한 노동당에서 제시했던 제3의 길에서 말하는 중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인 기회는 능력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능력주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기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널려 있으되 능력에 따라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로 모든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이제 의대를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의대 정원이 한정적인데 모든 그 지원자들이 의대에 정원하면 그 비율이 수천 대, 수만 대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이제 그 놀림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능력을 제한을 하게 되죠. 이렇게 어떤 한정적인 기회를 잡으려 할 때 일부 능력에 따라서 그 기회를 제한하는 것, 이게 이제 중도에서 얘기하는 능력주의적 관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능력주의 관점에서 제한된 기회를 잡고 나서 당연히 그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부의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능력에 따른 이제 결과인데 이것이 이제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이 관점을 불평등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을 거고 또는 차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을 겁니다. 중도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은 비록 이것이 불평등이지만 이 문제는 용인한다라고 하는 게 중도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반면에 좌파, 이 좌파는 영국의 좌파를 말하는 겁니다. 좌파는 이 실질적인 기회마저도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수능 성적에 관계없이 의대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지원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의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의사가 이제 대부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이 이제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의대에 못 들어간 사람은 또 적은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능력에 따라서 이제 소득의 이제 차별이 될 수 있겠죠. 실력에 따라서. 자, 이 소득이 불평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좌파가 늘 주장하는 것이 이 특별히 이제 이 자산에 관해서 이제 주안점을 두는데요. 이 평등 차원에서 이 자산의 평등, 즉 소득의 재분배를 무척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회가 소득의 재분배를 강조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좌파 성향이 매우 짙게 들여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중도는 소득의 재분배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능력에 따라서 소득이 이제 높아졌을 텐데 높아진 소득을 따라서 주어지는 세금, 누진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중도가 가진 이제 시각입니다. 자, 좌파는 이제 사회적인 정의를 강조하죠. 여러분, 사회적 정의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인 정의, 즉 좌파가 주장하는 것은 무슨 신분의 평등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소득의 재분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적 정의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나 중도는 이 사회적인 정의가 경제적 효율성, 즉 너무나 평등을 강조한 나머지 누가 일하려고 하겠느냐, 누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겠느냐, 누가 기업을 해서 더 많은 재산과 부를 축적하게 하려고 하겠느냐,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중도의 시각입니다. 좌파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고요. 극빈자가 이 시장에서 이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국가가 개입해서 이 극빈자를 돌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도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도가 생각하는 관점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국가가 민간 부분과 협조해야 되고, 두 번째, 국가는 확실히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해야 하며, 세 번째, 국가는 이 단기 투자나 뭐 이런 뭐 지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장기 투자에 집중해야 하며, 네 번째, 기업과 협력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해야 하고, 다섯 번째,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며, 여섯 번째, 글로벌 자유시장을 지지하고, 일곱 번째, 실업급여와 복지급여 등 사회적 비용이 경제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노조 측면에서 보면은요, 좌파는 노조의 활동을 정부와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노총이 주장하는 주장과 동일합니다. 반면에 중도는 노조는 기업과 협조 관계를 맺어서 성공적인 경제를 건설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파가 주장하는 노조 활동의 그런 지향점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고 정리하다 보면은 이제 좌파는 결국은 평등이라고 하는 거. 그게 기회든 재산이든 소득이든 이 평등이라는 관점에 아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도는 평등이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좌파는 누진세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계급을 보호하는 거고, 반면에 중도는 시장과 개인의 역할을 이제 중요시하면서 낮은 조세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시해서 유권자의 표를 최대한 획득하는 것. 이게 이제 중도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의 지향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우리가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고 표를 획득하고자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정책의 이제 지향점에서 우파다, 중도다, 좌파다 이렇게 우리가 국민 여러분이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제시했던 제3의 길, 즉 중도가 제시했던 이러한 정책적 또는 제도적 지향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국의 중도가 바라본 그런 정책들은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가 제시했던 정책들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중도는 영국에서 얘기하는 중도나 별반 차이가 없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는 곧 대한민국에서 우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은 투표장에 가면은 좌파 아니면 이제 우파가 선택지가 놓여야 될 텐데, 안철수는 과연 이제 자신이 그동안에 중도라고 얘기했다면 그가 제시하고 또 원했던 바라봤던 그 비전이나 또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어떤 희망사항들이 과연 무엇인지 정리해서 이제 우리가 우파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점은 뭔지 이제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단일화의 그 목적, 지향점을 공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물 단일화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시하고 있는 당 강령이나 또는 그 정책을 보면 과연 이 당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중도를 지향하고 있는지, 현재 중도 포지션에 있는지, 아니면 우파에 있으면서 중도를 끌어오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렇습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도 좌파적 성격을 분명하게 하면서도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중도적인 정책을 자기가 수용을 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표를 달라고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인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우리가 판가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개인이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뽑고자 하는 그런 단일화된 후보가 어떤 인물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서울시장이다, 부산시장이다, 또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뽑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 때 가장 적합한 인물, 즉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지금 단일화다 뭐다 지금 그 노력을 지금 쏟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라도 안철수와 국민의힘은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또는 두 진영 간에 도저히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은 또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제시를 하고, 자, 이것마저도 이번 반문재인 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반좌파의 대결에서 자유진영에서 승리를 가질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은 무엇이다, 이렇게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력 없이 무조건 인물만 보고 찍으라고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국민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죠. 우파가 옳습니다. 반문연대가 아니라 우파연대가 정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